네, 이제 7장 분압기로 설정한 시간 동안 LED를 켜는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아두이노에 이제 분압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압기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현업에서는 이걸 가변 저항 이렇게 얘기하죠. 가변 저항. 가변 저항이라는 게 이제 변하는 저항이에요. 저항값이 원래 상수값이잖아요. 안 변해야 맞는데 변화하는 이런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품이 존재합니다. 여기 터미널 2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터미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각각 5V와 0V 그라운드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와이퍼라고 되어 있어요. 와이퍼는 요 아날로그 입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A0.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 터미널 2와 터미널 1, 요 두 개 사이의 저항값은 일정해요, 사실은. 이게 일정하고, 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는 거에 따라서, 이 다이얼을 일로 돌리냐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바뀝니다. 어디가 바뀌냐면, 요 터미널 2와 와이퍼 사이, 그리고 와이퍼 사이와 터미널 1, 그 사이의 두 개의 저항값이 변하는데,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요. 또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그래서 터미널 2와 터미널 1 사이의 저항값은 상수값으로 역시 일정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값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 A0로 입력되는 전압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게 될 거고요. 그 조절하는 전압값이 조절되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LED를 켜는 시간을 조절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전압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랜 시간 켜놓을 거고요. 전압이 적게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켜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켜는 것과 끄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실험에서는 전압값이 커지면 A0로 들어오는 전압값이 커지면 여기 들어온 L이 좀 깜빡임이 굉장히 늦어요. 오랫동안 깜빡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이 아니라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전압값이 작아지면 굉장히 빠르게 깜빡이는 그런 형태의 실습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두이노가 분압기에서 아날로그 전압값을 입력받는 회로를 구성해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입력받은 값의 크기만큼의 시간 동안 LED를 켜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입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보드와 분압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자, 먼저 기본을 좀 학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할 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이 아날로그 신호죠. 신호가 출력되는 핀인데 이쪽 핀으로는 실제로 아날로그 신호가 출력이 되나요? 안 되죠. 입력만 되는 거죠. 출력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거를 대용을 할 목적으로, 즉 아날로그 신호를 외부로 출력해 주는 거를 이제 유사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그거를 디지털 디지털 핀으로 이제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뭐 이렇게 물결 표시가 붙은 것들, 요걸 통해서 PWM 신호로 출력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날로그 신호 출력은 아두이노에서는 PWM 신호를 활용해서 등가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ADC는 뭐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출력을 등가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을 해주지만 실제 여기서 이제 입력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아날로그 핀에서 무언가 외부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게 되면 저 핀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A0 핀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요. ADC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뭘로 진행이 되냐면 여기 있는 아두이노 아두이노 이제 반도체 칩이죠. 일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반도체 칩은 마치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세서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프로세서입니다. 이쪽으로 입력되는데 입력되기 전에 ADC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 ADC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컨버터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변환기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ADC입니다. 이걸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입력이 되는 건요. 입력이 되는 거는 0V부터 5V까지의 신호가 일로 입력이 될 수가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10V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V가 들어오면 다 뭘로 간주한다고? 여기 ADC는 5V로 간주합니다. 5V 이상의 전압은 입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걸 디지털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크기 값을 갖는다. 즉 1.23, 3.45 등의 0V부터 5V까지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가로를 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총 7개의 아날로그 입력핀을 갖는다. 자, 아날로그 입력핀은 사실 여기 6개밖에 없고요. 그 이외에 요 AREF라는 게 있죠. AREF. 원래 요 AREF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AREF에 어떤 것도 입력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 아날로그 인으로 들어오는 전압값의 한계는 5V예요. 5V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3V3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전선을 따서 이렇게 갖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3V3은 3.3V 전압을 출력하는 핀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여기 AREF에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아날로그 인으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값은 3.3이다 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ADC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ADC로 변환된 디지털 값이 범위가 좀 달라져요. 네, 그거 이따가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거까지 합쳐서 총 7개의 아날로그 핀을 갖고 있죠. 아두이노는 디지털 신호만을 다룰 수 있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아날로그로 어떤 신호가 입력이 되면 반드시 그걸 디지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핀에 설치된 ADC를 이용해서 반드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세서나 어떤 칩 중에는 아날로그 칩은 없냐? 디지털 칩만 있는 거냐? 아니요. 아날로그 칩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날로그 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그걸 볼 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칩은 다 디지털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 아날로그 칩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도 다니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하고는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그 칩은 무조건 다 디지털 칩이다. 따라서 ADC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는 이제 디지털인데 이거를 아날로그로 출력을 시켜준다. 출력을 시켜주려면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ADC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뭘 통과시켜야 될까요? DAC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통과시켜서 그걸 아날로그 칩으로 내보내야 돼요. 아날로그 핀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죠?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근데 이 DAC가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서 지금 이 뭐 아두이노 칩에는 보통 DAC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아두이노 계열의 모든 칩들이 대부분 DAC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출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ADC의 역할이 뭐냐, 그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라는 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꾸게 되는 수식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먼저 이제 여기 그림상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거, 이것도 점선이죠. 이것도 점선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려면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샘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샘플이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의 높이를, 여기 높이죠. 이것도 높이죠. 높이. 이 높이를 취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취하냐? 요 간격, 샘플을 취하는 시간 간격, 요게 X축이 시간이에요. 시간 간격이 일정하죠. 여기가 시간이에요. 일정하죠? 일정하게 샘플링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높이가 이렇게 취해지겠죠? 샘플하면 요거 샘플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거 하고, 그 다음 이거 하고, 이렇게 취하면 높이가 이렇게 취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높이가 도대체 어떠한 높이를 갖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첫 번째 그림은 1비트 ADC예요. 1비트라는 거는 출력으로 내주는 디지털 값이 0 아니면 1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비트다 그러면 출력으로 내주는 디지털 값이 00, 01, 10, 11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3비트 ADC면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렇게 해서 8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 높이, 이 아날로그 신호가 가질 수 있는 전체 높이 이 범위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걸 절반으로 뚝 잘라.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디지털 값으로 0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디지털 값으로 1입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 출력으로 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샘플링해서 높이가 이 범위 안에 있죠. 그럼 처음에 나오는 이 샘플 값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샘플 값은 범위가 1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 1이 되는 거고 요것도 역시 1 이렇게 계속 다 1이겠죠. 요건 00. 그래서 0, 1, 1, 1, 0, 0 이렇게 디지털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너무 대충 샘플링한 거죠. 너무 대충 샘플링한 거고 높이도 좀 이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2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비트 ADC는 사실 거의 의미는 실제는 없고 설명을 위해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비트를 생각해 봅시다. 2비트는 00, 01, 10, 11 네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구간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샘플링 했을 때 이 높이는 01이네요. 01. 그 다음에 이 높이는 11이네요. 그 다음에 이 높이도 11, 요것도 11.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여기 01, 요거 00이네요. 그래서 그걸 일렬로 쭉 썼습니다. 요게 2비트 ADC로 디지털 값으로 변환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보다 요 놈이 조금 더 정확하게 디지털로 바꾼 거겠죠. 그 다음 요쪽으로 가봅시다. 요건 3비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8구간으로 나눴어요. 8개. 그래서 여기 높이가 얼마냐? 011. 여기 높이 얼마냐? 110. 여기 높이 111. 여기 높이는 11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썼어요. 이렇게. 썼으면 이제 이렇게 디지털 값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앞에 있는 두 개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몇 비트로 ADC를 해야 이게 되도록이면 정확한 디지털 값이 나오겠느냐? 보통 8비트 이상 해야 됩니다. 8비트 이상. 8비트 이상. 여러분 자주 듣게 되는 MP3로 음악을 듣잖아요. MP3 플레이어의 최소 그 샘플링 비트가 ADC 비트가 8비트예요. 8비트 이상 무조건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ADC는 10비트짜리입니다. 10비트짜리 AD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걸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높이가 0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10진수로 바꾸면 1이에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10진수로 바꾸면 1. 그 요거는 3, 요건 3, 1, 0 이렇게 되죠. 자, 요거 볼게요. 요거는 3이에요. 10진수로 바꾸면. 이거는 얼마냐면 4, 6, 6이에요. 이건 7, 요거 6, 요거 2, 요거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높이가 이건 최소 0서부터 7까지 가질 수 있어요. 7.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7입니다. 요건 높이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요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럼 이 최대 높이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이거는 요 비트 수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이 비트 수를 계산을 하면 2의 비트 개수 마이너스 1. 이게 최대 높이예요. 이게. 비트 개수가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 2의 3승은 8이니까 8에서 2를 빼면 7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7이 된 겁니다. 여기가. 왜 2를 뺐냐면 그거는 0, 0, 2, 5, 0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0부터 시작해서 8개의 서로 다른 가지수를 표현하게 되니까 2의 비트 개수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죠. 0을 포함해야 되니까.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써 있는 말을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비트 AD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에는. 그래서 0V부터 5V까지의 전압 레벨을 등간격으로 2의 10승 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2의 비트 승이니까 10승 등분. 그러면 0부터 2의 10승 마이너스 1까지의 정수로 변환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 6, 7, 6, 2, 1 이렇게 변환된 것처럼. 그죠? 자, 그럼 이거를 10진수로 이거 다 풀어서 표현하면 0부터 어디까지냐면요. 10, 2, 3까지예요. 왜냐면 2의 10승이 10, 2, 4거든요. 거기서 1을 뺐으니까 0부터 10, 2, 3에 해당하는 높이까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커버를 해서
그걸 등간격으로 자른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요건 이제 1비트.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보는데요. 1비트 ADC일 경우에는 이진수 01, 0하고 1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진수 01로 되고요. 그 다음에 00, 01, 10, 11. 그래서 4가지 표현할 수 있고, 이걸 10진수로 표현하면 0, 1, 2, 3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000서부터 111까지 이게 쭉 이진수로 표현이 되고, 이거는 10진수 0부터 10진수 7까지 표현이 된 거죠. 요 밑에 있는 디지털 변환값이 여기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값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저장된다? 아두이노로 요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ADC에서 그게 디지털로 바뀌어서 저장되는 거는 이 1010의 이진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ADC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쉽게 생각하면 0V일 때, 입력이 0V일 때 10비트 ADC를 장착한 아두이노에서는 0V를 0이라고 판별을 할 거고, 5V를 1023이라고 판별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4.5V 입력이 들어오면 도대체 얼마냐? 92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좀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좀 우리가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2.5V가 입력됐을 때, 그때 출력되는 이제 그 디지털 값이 얼마냐? 510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5V일 때가 디지털 값이 뭐죠? 1023이죠. 그죠? 그러면 입력 아날로그 볼티지가 X일 때 그 출력 값이 Y가 되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내항하고 외항을 곱해서 이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23의 X는 5의 Y가 되죠. 그러면은 요 X를 기준으로 나타내면 X는 1023분의 5의 Y가 되고요. 만약에 Y를 기준으로 나타내면 Y는 5분의 1023의 X가 되겠죠. 자, 이 식은 뭐냐? 여기 이게 입력이에요. 자, 이게 ADC의 입력이에요. ADC 입력은 아날로그 신호죠. 이건 0부터 5V까지의 값을 가져요. 그 요 Y는 디지털로 변환된 값이에요. 이건 0부터 1023까지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 값들 중에 어떤 값이 선택돼서 여기 입력되겠죠? 입력되면 그거에 대한 출력값이 뭐가 나올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5V죠? 여기 2.5가 들어왔어요. 여기로 2.5가 들어오면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512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 512가 이건 10진수기 때문에 실제로 아두이노로 입력되는 형태는 이거를 2진수로 변환한 10000000이 실제 아두이노로는 입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식은 역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가 이건 0부터 1023까지의 값을 갖죠. 1023 일로 들어온다 치면 이거는 원래 들어왔던, 이게 이제 디지털 값이니까 원래 들어왔던 아날로그는 5V짜리였다라는 거죠. 1023이 들어오면 1023이 들어오면 이거 지워지면서 5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표에서 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역산을 하는 거죠. 요 식은. 요 뒤에 있는 요 식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ADC의 입력 전압이 X이고, 그 다음에 ADC 값이, 이게 값이라는 게 이건 이제 출력 값인 거죠. 이 출력 값을 그냥 ADC 값이라고 해요. 값이 Y라면, 이제 Y는 이런 식의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역산, 즉 출력 값을 알고 있다면 반대로 입력 전압이 얼마인지를 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분압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현업에서는 분압기가 아니라 이제 가변저항이라고 그랬죠. 가변저항. 가변저항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실험할 때 많이 쓰이는 가변저항이고요. 요 놈하고 요 놈은 주로 이제 실제 보드에 실장되는 가변저항이에요. 이건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사실 이제 사진상으로 이게 굉장히 크게 표현됐지만 요 놈에 비해서 요 놈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서 가변저항 조절을 하려면 마치 우리가 이제 앞서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런 다이얼이 있었을 때 다이얼을 막 돌린 것처럼 요걸 이제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거 조그만 드라이버 갖고 돌리면 됩니다. 요거 혹은 요거를 돌리면
요 사이의 값들 A, B, C 사이의 저항값이 조절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 겁니다. 요 A 단자, 그 다음에 C 단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A하고 C 단자 사이에 여기 사이의 저항값은 언제나 뭐냐 10kΩ입니다. 요 값은 그걸로 고정이에요. 저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얼 아무리 돌려도 이거 아무리 돌려도요 A하고 C 사이의 저항값은 그러니까 레지스터 값은 10kΩ으로 일정합니다. 레지스터 값은 뭐 저항값 이래도 되고 레지스터 값 이래도 되죠. 자, 저건 고정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가변저항, 그러니까 분압기가 10kΩ짜리다, 100kΩ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분압기가 10kΩ짜리다 그러면 A하고 C 사이에 고정적인 저항값이 10kΩ이고, 100kΩ짜리다 그러면 A하고 C 사이에 고정적인 저항값, 레지스터 값이 100kΩ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뭐가 변하냐? 상수값이라는데 변합니다. 뭐가 변하냐면, A하고 B 사이의 저항값과 B와 C 사이의 저항값이 변합니다. A하고 B 사이의 저항값이 올라가면 요 B하고 C 사이의 저항값은 내려오고요. 이게 내려가면 여기는 올라갑니다. 다만 더한 값은 얼마로 고정? 네, 다 10kΩ으로 고정입니다. 10kΩ, 뭐 100K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고정값으로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AB 사이의 레지스터 값, 그게 이제 요 AB 사이의 레지스터 값이고요. 그 다음에 BC 사이의 레지스터 값, 그거 두 개를 더하면 10kΩ이 항상 성립한다. 저건 상수다. 다만, 요 로터리 스위치를 이렇게 막 돌리는 거에 따라서 RAB 값과 RBC의 값 그 자체는 변한다. 이게 올라가면, 앞에 게 올라가면 뒤에 게 내려오고, 요게 내려가면 이 뒤에 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가변, 레지스터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분압기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분압기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압을 갖다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압을 추출할 수 있다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전압이 있어요. 이게 이제 5V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 레지스터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럴 여기 이게 3kΩ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2k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네, 이거는 쉽게 계산하면 요게 3V고 요게 2V가 됩니다. 즉 요거 두 개 3하고 2는 항상 요 저항값에 비례해서 전압이 걸리고요. 요거 두 개 더한 거는 반드시 이 전압이랑 같아야 됩니다. 저거랑 같지 않다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위배한 게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고 요 저항값에 비례하게끔 여기 전압값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좀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이걸 하지 말고 요거를 이제 뭐 다른 예를 볼게요. 우리 가변저항값하고 매칭을 시켜서 요게 이제 6K로 할게요. 6K로. 요게 4K로. 그러면 여기 얼마일까요? 몇 볼트? 예, 그래도 여기 3V죠. 여기 2V. 그죠? 왜냐면 이게 비율이 3대2니까. 무조건. 요게 6대 4지만 이건 이제 3대2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3V가 걸리고 여기 2V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6대 4가 아니라 4대 6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4kΩ, 여기가 6kΩ면 이제 여기 걸리는 게 여기 3이 아니라 2가 되고요. 이게 3이 되죠. 그죠? 그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저항값, 요 레지스터 값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분압기인 거죠. 분압기의 로터리 스위치를 돌려서 요 4K와 6K 값을 막 변형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개 합한 건 언제나 어찌해야 된다? 요건 언제나 10kΩ입니다. 요 A하고 C 사이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A, 요 숫자를 표시하면 요 지점이 A고 요 지점이 B고 요 지점이 C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막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건 그런데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값을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얘기한 거고 이걸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이거 다 지워버리죠. 지워버릴게요. 이제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OK고 여기 OK로 하지 맙시다. 요게 3K고
3K고 여기가 2kΩ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B와 C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VBC 값은 5 곱하기 3K 더하기 2K 분의 2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전체 저항 요놈하고 요놈 더한 것 중에 요 2K 요놈에 얼마 걸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 B와 C 사이에 걸리는 전압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단순한 수식을 우리가 전압 배분의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압 배분의 원리. 예를 들어서 이게 6K 요게 이제 6K가 되고 요거는 4가 되면 그럼 이제 6, 4, 4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제 그 숫자로 넣지 않고요. 숫자로 안 넣고요. 일반식으로 전압 배분의 원리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저항이 있는데 요게 이제 RAB가 되겠죠. 이거는 RBC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RAB 플러스 RBC분의 RBC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요거는 이제 R2고 이거는 R1이다 그러면 여기가 R1, 여기 R2, 여기 R1 이렇게 R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공부했던 걸 그대로 이 그림에서 매핑을 시키면 돼요. 자, 요 A, B, C 요거는 뭐 따로 얘기할 거 없죠. 이제 다 똑같은 거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A하고 C가 있는데요. B 이게 도대체 화살표가 어디 위치해 있느냐? 지금 이게 위로 올라가면 RAB, AB 사이의 저항값은 작아지고 BC 사이의 저항값은 커지는 거예요. 이건 아예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요 사이의 저항값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이 사이의 저항값은 굉장히 큰 거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접지예요. 접지는 0V죠. 여기는 5V를 연결했어요. 그럴 경우 이 전체 저항이 R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중간까지가 R1, 요 중간에서 요 접지까지가 R2 이렇게 된다 치면 이 식이 그대로 요걸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거를 보기 좋게 표현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2. 그죠? R1 플러스 R2분의 R2. 그게 요 지점하고 요 접지, 요 사이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접지하고 요 지점 사이에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 전압이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 A0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 그죠? 요 사이의 전압이 아두이노 아날로그 입력 A0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 핀 A0에 입력되는 전압은 전압 배분의 원리에 의해서 다음의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그림과 요 식을 잘 이해를 하시면 분압기는 다 공부한 게 됩니다. 네, 이제 부품 살펴보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분압기예요. 그래서 손잡이 이거를 뭐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일로 돌리거나 돌리면 와이퍼와 터미널 1. 그러니까 요게 와이퍼고 여기가 터미널 1인데 요거 두 개 사이의 저항값 R 뭐 AB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와이퍼하고 터미널 2 사이의 레지스터 값, 저항값 요거하고 요거 RBC라고 표현할게요. 요 저항값이 변화한다. 그렇지만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상수다. 상수로 유지된다. 컨스탄트로 유지된다. 그래서 터미널 1과 터미널 2 사이의 레지스터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전체 요 250kΩ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저항값일까요? 네, 요놈하고 요놈. 터미널 1하고 터미널 2 사이에 고정된 저항값이 250kΩ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네. 실습회로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터미널 2는 어디다 5V. 아까 여기가 터미널 2예요. 그래서 여기다 5V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1은 그라운드 연결, 여기죠.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한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와이퍼를 A0로 넣습니다. 이렇게 넣은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돌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5V, 5V하고 여기 A0의 요거 사이의 저항값, 그 다음에 요 그라운드하고 A0 사이의 저항값, 이게 막 변하는데 그 값의 합은 일정해요. 근데 변해요. 그리고 전압값도 저항값에 비례해서 변해요. 그죠? 그렇게 되죠?
아까 그 전압 배분의 원리가 그랬잖아요. 비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전압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5V의 전압을 내가 원하는 어떤 볼티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아두이노 입력, A0로 입력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요걸 켜는 거죠. 켜는데 일로 들어오는 요 아두이노 A0로 들어오는 요 전압값은 여기하고 여기 차이 얘기하는 거예요. 접지하고 여기 요 전압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전압값이 크면 요 LED가 켜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전압값이 작으면 LED가 켜지는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자, 여기 쓰이는 함수를 C 프로그램 문법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리드 핀. 그러니까 요 핀의 번호를 쓰겠죠. 요건 이제 A0서부터 A5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0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입력을 read, 읽는다. 모든 함수의 이름은 아두이노 입장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입장에서 읽는다는 거는 외부의 어떤 센서로부터 센서 값을 읽어내는 거다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리턴 값,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날로그 리드는 핀인데 리턴 값은 정수형으로 리턴한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서부터 10, 2, 3까지의 값 중에 하나로 리턴을 하겠죠. 자, 입력으로 들어온 건 0V부터 5V까지 입력이 되고요. 5V보다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조리다 5V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 제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10V를 넣어도요. 변환값은요. 1023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환값은 디지털가 변환값이다. 뭐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AREF를 이용해서 입력값의 범위를 바꿀 수도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AREF에 3V3핀을 연결할 것 같으면 이건 3.3V가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0V부터 3.3V가 입력이 된다라고 아두이노는 가정을 하고 그걸 디지털 값으로 바꾸게 되기 때문에 아까 쓴 수식은 원래 여기가 3.3이 아니라 5였어요. 5였는데 이게 3.3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태까지 int a는 1이다 그러면은 정수형 상수 1을 정수형 변수 a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수형을 만드는 어떤 키워드, 그건 int였어요. 근데 실수형 변수를 만드는 키워드는 플로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실수는 아니고 무한소수는 저장할 수 없다고 봐야 되니까 이제 유리수겠죠, 유리수. 플로트. 이 플로트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소수점이 있는 수를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그래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 그럼 이건 소수점이 있는 수예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3.3 이런 거 플로팅 포인트 넘버죠. 이게 왜 플로팅 포인트냐면 포인트가 떠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0.33에 10 곱하기 10 이렇게 바꿀 10의 1승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제 소수점이 떠다니죠. 막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예,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플로트 변수를 선언하려면 플로트 f equal 1.5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실수형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녹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주변 제가 지금 녹음하는 제 연구실 주변이 하여튼 비행이 너무나 빈번한 구역이에요. 헬리콥터하고 비행기고 너무 많이 날아다녀. 요즘 비행기 소리가 너무 커져서 헬리콥터 소리가 너무 커져서 약간 끊었습니다. 잠깐. 저 배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배열. 이제 배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학급에 이 50명인데 50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매스니까 매스 0 이제 첫 번째 학생의 수학 점수 인트 선언하고 요게 뭐 90점 그 다음에 인트 이제 매스의 1 첫 번째 학생 이게 80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갖고 인트 매스 이제 50명이니까 49까지 가겠죠. 이게 뭐 빵점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치자고. 이거를 몇 개를 선언해야 돼요? 50개. 미친 짓이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더라도 배열이라는 유사한 데이터를 집합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인티저형의 age라는 변수를 몇 개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5개를 선언한다.
그래서 각각의 10, 20, 30, 40, 50을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이지의 제로, 이제 중요한 건 제로서부터 시작합니다. 1 아니에요. 제로서부터. 이건 10, 에이지 1은 20, 에이지 2는 30, 에이지 3는 40, 에이지 4는 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000번지라고 했고 여기가 1002번지라고 했는데 아두이노에서 정수형은 2바이트를 차지해요. 2바이트. 그리고 메모리는 바이트별로 번지수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2바이트예요. 그러면 이거 반뚝 잘라서 여기는 1000번지고 여기는 1001번지예요. 그 다음 이것도 2바이트예요. 근데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1002번지고 여기는 1003번지라고요. 그러니까 요 10은 요 1000번지와 1001번지에 거쳐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 주소는 1000번지죠. 그래서 제가 1000번지라고 쓴 겁니다. 요건 1002번지라고 쓰고 요 간격이 2번지씩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플로트로 했다. 이게 이제 에이지가 인트가 아니라 플로트였다라고 한다면 플로트는 4비트에 저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00이면 그 다음이 1004가 됩니다. 예.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건 조금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습 C코드를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번호는 7-1이고요. 먼저 이제 int sensor value 저건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아날로그 핀에 연결된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 디지털 ADC 거쳐서 이제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0부터 이제 1023의 값으로 입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 값이 저장되는 변수가 센서 밸류예요. 그래서 입력 센서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거를 0으로 일단 초기화했고요. 그 다음에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가 있는데 셋업을 먼저 보면 핀 모드로 이제 A0는 아날로그로 입력 받아야 되니까 그걸 인풋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센서 값이 입력되는 A0 핀을 입력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번 이거는 LED가 연결된 핀이죠. 그것은 출력으로, 왜냐하면 LED를 켜야 되니까. 사실 이 라인은 없어도 그만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핀은 전부 다 아웃풋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없어도 그만입니다. 다음 루프 함수로 들어와서 센서 밸류를 이제 세팅을 합니다. 뭘로? 아날로그 리드로. 그럼 여기서 읽은 입력 값이 0부터 1023. 실제 일로 들어오는 거는 0V부터 5V가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디지털 값 저장될 때는 0부터 1023 값이 센서 밸류로 저장이 되고요. 디지털 라이트로서 13번을 이제 켭니다. LED를 켜죠. 켜고 딜레이를 시키되 센서 밸류만큼. 그럼 이게 여기 원래 밀리세컨드 단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초부터 1.023초까지 요 사이에 만큼의 딜레이, 지연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지연시키니까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끕니다. 그 다음에 끄고 또 그 시간만큼 딜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 켜졌다 꺼졌다 온오프를 계속 반복을 하겠죠.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 A0로 들어오는 전압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천천히 갈 거고 천천히 온오프가 될 거고, 이게 굉장히 작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빨리 온오프가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프로그램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7.2를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 업로드가 돼갖고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 요걸 이렇게 돌립니다. 요걸 막 돌려. 요 다이얼을. 그러면은 요 LED가 깜빡이는 시간 간격이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라운드와 A0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크면 요 깜빡이는 요 빈도수가 굉장히 느리고 요게 작아지면 이게 굉장히 빨라져요. 깜빡이는 게. 그거를 실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겁니다. 응용과제 도전하기 7.2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단순히 이거예요. 0V부터 5V까지 입력 값을 ADC를 거치게 되면 이게 0부터 1023까지의 디지털 값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걸 다시 0V부터 5V로 이 값을 다시 변환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 변환된 값을 갖다가 어디다 출력시켜? 직렬 모니터에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직렬 모니터에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요 그라운드하고 요 A0 사이의 전압이 얼마냐. 이 전압이 뭐 4.5가 들어왔으면 실제로 여기에 저장되는 아두이노 칩에 저장되는 값은 4.5면은 뭐 하여튼 한 900, 800 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값이. 근데 그건 정확한 전압값은 아니죠. 변환을 한 거죠. 디지털로.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전압값으로 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역으로.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뭐냐? 이 두 개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전압값을 측정하는 기계가 돼버리죠. 이거는.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전압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과제 도전하기 7.2는 전압계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아두이노의 분압기를 연결하고 아날로그 입력 전압값이 ADCA에 변환된 디지털 값을 다시 아날로그 전압값으로 역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렬 모니터에 출력합니다. 이는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지요. 코드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만 좀 얘기할게요. 뭐 이건 똑같고요. 여기 시리얼 비긴 9600은 이제 직렬 모니터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9600bps에 맞춰주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겠고요. 셋업 함수니까 이건 셋업 한번 하고 끝나고 이제 루프 함수를 돌립니다. 요거는 아날로그 핀으로 입력된 것을 디지털로 바꾸게 되니까 이게 0V부터 5V, 요건 0부터 1023이 되고요. 이거를 다시 요식 봤었죠? 요식 뭐였나요? 우리 이거였죠. x값은 y에 5를 곱하고 1023을 나누고 이 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어요. 앞서. 그죠? 그 식을 그대로 이제 써는 거죠. 그래서 센서 밸류가 이제 y 값이 되고 볼티지가 이제 x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다시 0부터 1023까지가 다시 이 볼티지를 통해서 0부터 5V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 값을 전압으로 다시 변환한다. 그런 다음에 그 볼티지를 직렬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직렬 모니터로 전압값이 계속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코드. 자, 이제 실습하는 화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 업로드 되면서 돌아가죠. 자, 여기서 요 다이얼을 막 돌리면 직렬 모니터로 지금은 4.4V 4.4V가 출력이 되고 있네요. 4.4V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4.4V 그렇게 해서 요 그라운드랑 요 A0랑 요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 4.4V다 라는 거죠. 실습은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응용과제 도전하기로 7.3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분압기가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그 돌리는 거에 따라서 어떤 값이 이제 A0로 입력이 돼서 거기 디지털 값으로 입력이 될 텐데 그 값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루프 함수는 도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분압기의 다이얼을 이렇게 돌릴 것 같으면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값이 변하면서 입력이 되겠죠. 그 입력되는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입력되는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뭐 이렇게 딱 칩시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입력된 값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게 가장 최근에 입력된 값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 요게 10개예요. 10개. 요거에 대해서 평균을 취할 거예요. 값을. 평균은 어떻게 취하면 돼요? 이거 모조리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10개니까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평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평균 취하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취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취하고. 이해하시겠죠? 한쪽 이동하면서 이렇게 평균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요 10개의 평균을 취할 거 아니에요. 요 10개. 10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맨 앞에 거 가장 오래됐던 걸 빼내.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걸 여기다 넣어. 이거죠. 그 다음엔 요걸 빼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걸 넣어. 그러면 그게 마치 처음에는 요 10개, 그 다음엔 요 10개, 그 다음엔 요 10개 이런 식으로 평균을 취하는 효과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10개, 미리 들어온 10개가 있어. 이렇게 10개가 있어, 숫자가. 10개가 있으면 이게 가장 오래된 거야. 가장 들어온 지 오래된 거야. 그러면 새로운 어떤 숫자가 들어와서 이 그릇은요. 밑도 끝도 없이 얘는
다 모조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는 거야. 모조리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 그러니까 평균을 취하는 거죠. 이 얘는 아무 생각 없이 평균만 취하고 앉아 있어. 그런데 이 그릇에다가 요거를 빼고 새로운 거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엔 요거 빼고 또 새로운 거 넣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것 먼저 빼내고 가장 최근 것을 그릇에 넣는 거죠. 이 그릇은 평균을 취하는 그릇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의 분합기를 연결하고 아날로그 입력값이 ADC에 의해서 변환된 최근 10개의 디지털 입력값의 평균을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직렬 모니터로 그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거를 실제로 이제 이거는요, 입력값을 좀 매끄럽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여러 개의 평균을 취하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게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const num readings라는 게 있어요. 이 num readings는 뭐냐면 그릇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의 개수예요. 그 개수가 10개라는 거죠. 우리는 미리 10개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nt readings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 숫자예요. 숫자인데 이걸 배열로 선언했어. 근데 num readings가 10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readings는 그래서 읽은 값이다. 숫자 값이다. 숫자 값. 그 다음에 read index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10개인데 지금 여기 이 숫자 값이 10개인데 그 숫자 10개 중에 지금 몇 번째 값을 보고 있느냐 그걸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ead index가 0이면 첫 번째 값, read index가 9면 10번째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total은 총합값을 얘기하고요. average는 평균값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input p는 A0죠. A0. 자, 먼저 셋업을 돌립니다. 셋업에서는 먼저 이제 9600bps로 직렬 전송의 보레이트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려서 disreading을 0부터 해갖고 이거를 num readings까지, 그럼 10이죠. 그럼 실제로는 이거보다 작으니까 9까지 수행됩니다. 9까지. 그래서 readings에 들어온 disreading을 모조리 0으로 세팅한다. 그러니까 여기 읽은 값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모조리 초기값 0으로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값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0으로 초기화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루프 함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 함수를 들어갔습니다. 루프 함수는 먼저 토탈에서 read index를 뺍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num reading, 아까 num 빨간색으로 갈까요? num reading이라는 거, num reading. 이게 아까는 얼마였냐면 10이었거든요. 이거 10이라 하지 말고 3이라고 3도 많다. 2라고 할게요. 2. 두 개밖에 없어. 2개 평균 취하는 거야. 네, 2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공간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2개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readings의 여기가 제로고요. 여기가 이제 1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뭐냐면 토탈입니다. 토탈. 이 그릇이고 일로 빠져나오는 건 이제 나누기 이제 2를 하는 거죠. 이 10이 아니라 원래는 10인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2개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눈 2개 값. 요게 뭐냐면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가 이제 일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쭉쭉 빠져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요걸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탈은 초기 값이 아까 0으로 세팅했어요. 토탈에서 readings의 read index, 이거 다 0이에요. read index가 0이니까 readings의 0번째 요거죠. 요것도 0이죠. 초기에 0으로 다 세팅해 놨으니까 그 0을 뺍니다. 그러니까 0에서 0 빼니까 뭐 아무것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토탈도 0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라인은.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저게 어느 때 의미가 있냐? 루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와서 다시 일로 돌아올 때 그때부터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다 돌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라인이긴 하지만 지금 첫 번째 이게 실행될 때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인덱스가 지정하는 값을 갱신할 것이므로 총합해서 제거를 하겠다. 아까 뺀다고 그랬잖아. 지금 현재 값을 빼고 가장 오래된 걸 빼고 가장 최근 것을 넣는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가장 오래된 것을 빼는 작업이 이호 작업입니다. 근데 실제로 뺀 게 없죠. 그 이유는 들어간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빼는 작업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인풋 핀, 요거 A0인데 A0로 읽혀진 값을, 이게 디지털 값인데요. 그게 리딩스로 이제 리드 인덱스는 0이기 때문에,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읽힌 게 510이었다. 그럼 여기에 512가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저장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탈에다가 지금 읽은 거 요거를 더합니다. 그러면 512가 일로 이렇게 딱 오는 거죠. 이렇게 왔죠. 그래서 토탈이 나왔죠. 그 다음에 리드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럼 리드 인덱스가 이제는 1이 되죠. 이걸 가리키게 되죠. 이걸 가리키게 되죠. 리드 인덱스가 num 리딩스보다 크냐? 크지 않죠. num 리딩스는 2인데 이거 1밖에 안 되니까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잖아요. 거짓이니까 요거 수행하지 않죠. 그죠? 만약에 근데 이게 참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큰 때가 언제냐면 리드 인덱스가 2일 때예요. 2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거 수행돼야 돼요. 그러면 리드 인덱스가 0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먼저 이거를 수행하고 요거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를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로 와서 이걸 다시 작업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거 작업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그죠? 자, 그런데 에버리지는 토탈에서 num readings, 여기 2인데 2로 나눠주는 거, 요 동작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serial print LN인데 에버리지를 출력합니다. 시그널 모니터로 출력하면 되고요. 딜레이 그냥 준 거고. 자,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다시 이제 readings, 여기 read index 이제 1이 돼서 1. 이래서가 readings의 1, readings의 0이잖아. 0. 0 역시 마찬가지로 토탈에서 0 빼봐야 토탈은 변하는 게 없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빼내는 동작을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아직 다 안 찼어. 이게 원래 두 개가 다 차야만 빼는 게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직 찬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리드로 또 인풋 핀에 있는 걸 읽었어. 그래갖고 요 리딩스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510이었는데 여기는 뭐 250이 읽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 더해요? 예, 토탈에 더하죠. 그래서 250을 여기 와서 250에 더합니다. 이게 더 오래된 거예요. 512가. 그 다음에 배열을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켜 비로소 인덱스가 2가 됩니다. 자, 2가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리드 인덱스는 0으로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0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여기로. 그러면서 에버리지는 토탈에서 num 리딩스를 num 리딩스를 나눠.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더한 거에서 2를 나눈 값이 출력이 될 거고, 그거를 시그널 모니터로 출력. 다시 딜레이 시키고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꽉 찼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값이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가장 오래됐던 512, 요거를 빼줘야 되죠. 근데 512는 요거죠, 요거. 요거는 0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리드 인덱스가 0으로 줄었기 때문에 0에 있는 리딩스를 토탈에서 빼주죠. 빼주면 512가 여기서 빠지게 되죠. 그럼 250만 남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값을 여기서 입력받아요. 지금 너무 지저분해졌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값을 여기서 입력을 받아. 그런 다음에 리딩의 0, 이게 0이니까 지금 현재 그 값을 새로 세팅하고 그거를 토탈에다가 더해. 그러면 뭐 하는 거냐? 512를 빼버리고 서로 여기 입력된 게 뭐 120이었다. 그럼 120을 여기다 다시 넣는 거죠. 120.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게 되는 거죠. 250이.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 인덱스 증가시키고. 그리고 아직 이제 뭐 0, 아직 이거는 수행 안 하죠. 2를 돼버렸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쭉 뱅글뱅글 돌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냐? 계속 새로운 값을 읽어드리면서 기존에 가장 오래된 값을 빼내고 가장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 합산에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코드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제가 봐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을 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프로그램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있고요. 코드를 넣고 시뮬레이션 시작하기를 누르면 여기 업로드가 되면서 돌아가죠. 그래서 이걸 뱅글뱅글 뭘로 돌립니다. 돌리면 여기에서 이제 출력값이 10개가 평균이 된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습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응용과제 도전하기 7.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 다이얼을 돌리면 이 A0와 그라운드 사이, 이 사이에 전압값이 달라질 텐데 그 전압값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걸 밝게 합니다. 요 전압값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요거를 어둡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 분합기와 LED를 연결하는 회로를 구성하고 분합기와 아날로그 값을 입력받아서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아두이노와 분합기, LED 그리고 220오hm 필요하죠. 전압 분담하는 거, 요거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요걸 하려면 이제 A0가 여기 있고, 뭐 예를 들어서 LED가 이제 여기 9번에 달려 있어요. 9번인데 이건 이제 PWM을 출력하는 핀이에요. 그래서 틸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아두이노예요. 이게 이제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하면 이건 출력이 아니라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으면 요 A0는 0부터 1024까지의 1023의 디지털 값으로 변환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PWM은 앞서도 공부했지만 이게 0부터 255까지로 그 PWM 신호의 폭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크기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크기 범위를 이 크기 범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0부터 1023을 0부터 255로 바꿔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511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는 127이 돼야 된다고. 정중앙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범위를. 그래서 그 범위를 바꿔주는 게 요 맵이라는 함수입니다. 맵.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롱벨 요 입력으로 들어온 요 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0부터 1023까지 어떤 값이 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요건 출력이 이제 롱으로 나오죠. 요거는 0부터 255의 값이 나오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from low는 뭐냐면 0입니다. 0. from high는 요거 1023이에요. 그 to low는 0이고요. to high는 255예요. 그러니까 0부터 1023 범위의 값을 0부터 255 값의 범위로 바꿔라 그런 얘기죠. 매핑을 해라. 그러니까 요 입력은 요 범위를 갖고 요 출력은 요 범위를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얘가 매핑을 진행을 해 주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함수예요. 자, 그럼 프로그램을 좀 볼까요?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새로 추가된 것만 보겠습니다. 이 센서벨이라고 하는 건 이게 0부터 1024고요. 아웃풋벨은 뭐냐면 0부터 255까지죠. 그러니까 센서벨은 아날로그 입력 ADC 값 받은 거고, 아웃풋벨이라고 하는 거는 PWM 출력으로 내줄 값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두 개 사이에 매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핀모드 A0는 인풋이고 핀모드 9번은 아웃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WM 출력이 가능하도록 아웃풋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사실 이것도 필요가 없는 라인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직렬 모니터로 요 두 가지의 값을 출력시키기 위해서 9600bps로 데이터 레이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다 쓰던 거고. 이제 루프를 돌리겠습니다. 센서벨을 입력 받고요. 그거를 센서벨을 원래 이 범위는 0부터 1023인데 그걸 출력으로 0부터 255까지 바꿔라. 그래서 아웃풋 밸류는 0부터 5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를 해라. 그래서 아웃풋 밸류 요거를 그대로 PWM 출력을 시킵니다. 9번으로. 그죠? 그러면은 밝기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센서 프린트로 시리얼 프린트로 센서 벨 뭐 이런 거. 그래서 센서 벨은 요놈 출력하는 거고, 아웃풋 벨은 요놈 출력하는 거고. 그럼 두 개 값이 출력이 쭉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 시키고, 이런 식으로 뺑글뺑글 돌게 됩니다. 그러면 직렬 모니터로 어떤 값이, 두 가지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출력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올리고요. 여기 슬래시 시작하기 누르면 업로드가 될 거고, 그러면서 돌아가죠. 여기서 이제 요 다이얼을 돌리면 여기 보시면은 센서와 아웃풋이 있는데 센서 값은 좀 크죠. 0부터 1023까지니까 요거는 좀 작죠. 0부터 255까지니까 그 값이 계속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 한번 해볼게요.